있잖아요. 이상하게도 말년에 외로워지는 집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껴요. 사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영 불편하고 쉬어지지가 않던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 쪽을 지나칠 때마다 뭔가 무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찾아올 것 같지도 않고 현관문 열고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가 더 피곤하더라고요. 집 안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저녁 되면 현관이 더 어둡게 느껴지고 집이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흐름이었더라고요. 그것도 현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김현수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집이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현관이 말년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힘을 빼고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물건들이 말년의 흐름을 바꾸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왜 이런 느낌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흐름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현관이요. 집의 얼굴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출근할 때 지나가고 퇴근할 때 지나가고 장 보러 갈 때도 지나가고 손님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현관을 신경 쓰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신발 벗는 곳, 택배 놓는 곳, 우산 두는 곳, 쓰레기 잠깐 두는 곳,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땐 현관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안방이나 거실만 깨끗하면 된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누가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자식들이 명절에 와도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표정이 딱딱해 보이는 것 같고 오래 있지 않으려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감정이 약해진 건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 집을 다니면서 확인했거든요. 말년에 외로워지는 집들은 현관부터 뭔가 달랐어요. 현관에 특정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이 조용히 집의 기운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현관문 열자마자 냄새가 났어요. 퀴퀴한 냄새요. 오래된 신발 냄새랑 습기 냄새랑 먼지 냄새가 섞인 그런 거. 어떤 집은 현관에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신발이 수십 켤레 쌓여 있고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어떤 집은 현관이 너무 어두웠어요. 불 켜도 왠지 어두운 느낌.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이런 집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현관에 특정한 3가지 물건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 잘 안 와요.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집에 있어도 기운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때마다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현관 때문이에요. 현관이 막혀 있으면 사람도 안 들어와요. 현관이 어두우면 집 전체가 어두워지고요. 현관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현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그냥 신발 벗는 곳인 줄만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현관은 집의 입구잖아요.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고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고 행운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현관이 막히면 다 막혀요. 현관이 열려 있으면 다 흘러가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편안했어요? 아니면 왠지 피곤했어요? 현관에 뭔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오래된 물건이 그냥 놓여 있거나
현관 불이 좀 어둡거나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 말년을 조용히 바꾸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3가지요. 첫 번째는요, 오래된 신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관에 신발을 수십 켤레씩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신지도 않는 신발을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 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버리기 아깝다고도 하시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오래된 신발은 낡은 기운을 품고 있거든요. 특히 몇 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은 먼지랑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 신발이 현관에 쌓이면 현관 전체 기운이 무거워져요. 제가 직접 본 집이 있어요. 70대 중반 여성분이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현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신발이 20켤레가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대부분 오래된 신발이었어요. 밑창 다른 운동화 색 바랜 구두 굽 다른 슬리퍼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신발들 언제 신으셨어요? 예상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몇 년 전이요? 어떤 건 한 5년 됐나? 버리려고 했는데 아까워서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이 신발들이 지금 선생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발인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신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땅이랑 맞닿는 거고요. 그래서 신발에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의 기운이 담겨요. 새 신발은 앞으로 나아갈 기운을 담고 있는데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과거의 기운만 담고 있어요. 특히 몇 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은 정체된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이 현관에 쌓이면 집 전체가 정체돼요. 새로운 일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안 찾아오고, 자식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집에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현관에서부터 낡은 기운이 느껴지니까요. 그분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오래된 신발을 전부 버리셨대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집이 왠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현관이 바뀌면 집의 흐름이 바뀌어요. 집의 흐름이 바뀌면 사람도 다시 들어오고요. 여러분 현관에도 오래된 신발 쌓여 있지 않아요.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 있지 않아요. 그 신발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버리기 아까우면 기부하세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현관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현관에는 지금 신는 신발만 두세요. 많아야 서너 켤레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현관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요, 깨진 물건이에요. 거울이든 화분이든 우산이든 액자든 뭐든 깨지거나 고장난 건 현관에 두면 안 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깨진 거울을 그냥 두고, 금간 화분을 그대로 두고, 안 펴지는 우산을 계속 꽂아두고, 고장난 시계를 현관 벽에 걸어놓고, 버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다고 하시고, 귀찮아서 그냥 뒀다고 하시고,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깨진 물건은 깨진 기운을 만들어요. 고장난 물건은 막힌 기운을 만들고요. 특히 현관에 있으면 더 심각해요. 제가 본 집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0대 후반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현관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시계 유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는 멈춰 있었고요. 3시 15분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이 시계 언제 멈췄어요? 남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2년 됐나? 배터리 갈아야 하는데 자꾸 까먹네요. 금은 언제 갔냐고 물었더니 아내분이 대답하셨어요. 작년에 택배 놓다가 부딪혔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뒀어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이 시계가 2분 시간을 멈추고 있어요. 두 분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시계가 시간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이잖아요.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시계가 멈춰 있으면 시간도 멈춰요. 특히 현관에 있으면 더 심각해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까요. 거기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집 전체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게다가 금, 간, 유리는 깨진 기운을 보내잖아요. 그 기운이 매일 두 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깨진 기운을 받는 거고, 그러면 마음도 조금씩 깨지고,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두 분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대화도 줄었고요.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계 치우고 새로운 시계를 다시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예 시계를 걸지 말라고도 했고요. 현관에 시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두 분이 그날 저녁에 시계를 떼어내셨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랑 대화도 늘었고요. 왠지 시간이 다시 흐르는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깨진 걸 치우면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에도 깨진 물건 있지 않아요? 금, 간, 거울 깨진 화분 고장난 우상거리 멈춘 시계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버리세요. 현관은 온전한 것들만 두는 곳이에요. 깨진 건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그것만으로도 집 흐름이 다시 시작돼요. 세 번째는요, 쓰레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두고 분리수거 박스를 쌓아놓고 버릴 물건을 현관 한쪽에 모아놓고 나중에 버리려고 그냥 둔다고 하시고 내일 아침에 나갈 때 버리려고 미리 꺼내뒀다고 하시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쓰레기는 버려질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고 더러운 거고 그런 걸 현관에 두면 현관 전체가 버려지는 공간이 돼요. 제가 본 집 중에 충격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70대 초반 남성분이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쓰레기 냄새요. 현관 한쪽에 검은 쓰레기 봉투가 3개나 쌓여 있었어요. 반대쪽에는 박스가 쌓여 있고 제가 물었어요. 이 쓰레기 언제 버리실 거예요? 대답이 황당했어요. 내일요? 아니 모레요? 사실 언제 버릴지 모르겠어요. 귀찮아서요. 저 충격받았어요. 현관에 쓰레기를 며칠씩 두고 산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분 얼굴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고 말투도 힘이 없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그분이 한숨 쉬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만 있고 싶은데 집에 있어도 답답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그냥 매일 텔레비전만 봐요. 제가 알았어요. 이 집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현관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 집 사람도 쓰레기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를 보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도 쓰레기 같은 생각이 쌓여요. 나는 쓸모없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아무도 날 안 찾는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버리세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그분이 귀찮다는 표정이셨는데 결국 같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현관을 깨끗이 닦았고요. 박스도 전부 정리했어요. 현관이 텅 비었어요. 그분이 현관을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넓었나?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2주 후에 전화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대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집이 예전보다 편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도 했어요. 저 기뻤어요.
쓰레기를 치우니까 마음속 쓰레기도 같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현관에도 쓰레기 있지 않아요? 내일 버리려고 오늘 꺼내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현관 한쪽 차지하고 있거나 그거 지금 당장 치우세요. 쓰레기는 집 밖에 두세요. 베란다에 두세요. 현관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현관은 생명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쓰레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치워도 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래된 신발 정리하시고, 깨진 물건 버리시고, 쓰레기 치우세요. 그것만으로도 현관 기운이 바뀌어요. 현관 기운이 바뀌면 집 전체 기운이 바뀌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물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발 좀 많으면 어때요? 깨진 거울 하나 있다고 뭐가 달라져요? 쓰레기 하루 이틀 두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물건일 뿐이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 여러 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작은 게 큰 걸 바꿔요. 현관의 작은 변화가 말년의 큰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 할게요. 이 세 가지 물건을 그대로 두면 말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요.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 바꿀 수 있잖아요. 먼저 오래된 신발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신발이 현관에 계속 쌓이면 집 전체가 과거에 머물러요. 새로운 일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안 생기고, 자식들이 점점 안 찾아오게 돼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집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낡은 기운이 느껴져요. 오래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자식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거고, 명절에 의무적으로 오긴 하는데 금방 떠나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애들이 바빠서 그런가 봐. 나이 들어서 싫은가 봐. 근데 진짜 이유는 집의 기운이에요. 현관의 기운. 오래된 신발이 만들어낸 무거운 기운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져요. 자식들뿐 아니라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이웃도 안 찾아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집이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말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서워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느낌.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느낌. 그 느낌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울이 되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현관에 오래된 신발이 수십 켤레 쌓여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요. 대부분 혼자 살고 계셨고, 대부분 외로워하고 계셨고, 대부분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발 정리한 후에 달라지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누군가 찾아왔어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 다시 연결됐어요. 신발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인연이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깨진 물건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거울, 금 간 화분, 고장 난 시계를 그대로 두면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요. 부부 사이가 서먹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자식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전화해도 할 말이 없고, 만나도 금방 헤어지고, 마음이 안 통하는 느낌. 왜 그럴까요? 깨진 물건이 깨진 기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기운이 매일 집안을 채워요. 그 기운 속에서 살면 마음도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고, 처음엔 작은 틈이에요. 말 한마디가 어긋나고, 표정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점점 커져요.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고, 말년에 제일 슬픈 일이 뭐냐면 가족이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눴지만 남처럼 사는 거.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생각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현관에 깨진 물건 하나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쓰레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자기 자신도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아무도 날 필요로 안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조용히 자라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 보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무기력이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어도 안 편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게 말년의 무기력이에요. 말년의 무기력은 위험해요. 안 움직이면 몸이 빨리 망가지고, 사람 안 만나면 머리가 빨리 망가지고, 그러면 건강이 나빠져요.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봤어요. 현관에 쓰레기가 항상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요. 대부분 우울해 보이셨고, 대부분 말수가 적으셨고, 대부분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셨어요. 근데 쓰레기 치운 후에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에 힘이 생기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단지 쓰레기 치웠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현관의 힘이에요. 현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현관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현관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지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방치하시고, 그러다 말년이 점점 무거워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후회하시죠. 그때 좀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현관을 바꾸면 말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요. 오늘 저녁에 현관 한번 둘러보세요. 신발이 몇 켤레나 있는지 세어보시고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내일 아침에 정리하세요. 버리거나 기부하시고 현관에는 지금 신는 신발만 두세요. 말아야 4~5켤레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현관이 가벼워져요. 두 번째요. 깨진 물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 간, 거울 있어요. 깨진 화분 있어요. 고장난 우산걸이 있어요. 멈춘 시계 있어요. 있으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못 고치면 버리세요. 현관에는 온전한 것만 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현관 기운이 달라져요. 세 번째요. 쓰레기를 절대 현관에 두지 마세요. 내일 버릴 쓰레기라도 오늘 현관엔 두지 말고 베란다에 두세요. 집 밖에 두세요. 현관만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집 전체가 깨끗해져요. 이 세 가지 실천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느낄 수 있어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 번째요.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져요.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편안함을 느껴요. 집이 예전보다 넓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두 번째요. 자식들이 조금씩 찾아와요. 전화가 오고 연락이 잦아지고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오면 오래 머물러요. 편해 보이고. 세 번째요. 친구들도 다시 연락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고 집에도 놀러 오고 이웃이랑도 대화가 늘어나고. 네 번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의욕이 생기고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현관에서 시작돼요. 현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수백 명을 봤거든요. 수백 개의 집을 봤고요. 현관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달라졌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현관이 바뀌면 말년이 바뀌어요. 현관이 깨끗하면 말년도 깨끗하고 현관이 밝으면 말년도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영상 끄고 일어나세요.
현관으로 가세요. 둘러보세요. 뭘 치워야 할지 보이시죠? 그럼 하나씩 치우세요.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시고 일주일 안에는 끝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현관 정리한 후에는 매일 유지하세요. 신발은 신고 벗을 때마다 정리하시고 쓰레기는 절대 현관에 안 두시고 깨진 건 바로바로 치우시고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말년이 완전히 달라져요. 평생 편안한 말년을 살 수 있어요. 외롭지 않은 말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말년, 행복한 말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현관에서 시작돼요. 현관은 집의 입구잖아요. 인생의 입구고 말년의 입구예요. 그 입구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행운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말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말년이 밝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